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이준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년에 폴리텍에 입학하게 되는데 남들보다 2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남들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고졸 초대졸로 대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할 때는 붕어님의 예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나이, 출결, 학점, 자격증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은 아예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따놓으면 취업 때 좋은 건가요? 붕어님도 전문대 출신인 걸로 알아서 학점 자격증을 포함해서 대학생활 전반에 관해 조언 구합니다. 저도 대학생활을 뭐 딱히 잘한 건 아니라서요. 대학생활 잘했으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늦깎이 대학생이라 님이 지금 22살입니까? 우리 준희 군이? 22살입니까? 3살입니까?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23살이죠. 23살. 내년에 들어가면 내년은 이제 1학기, 그러니까 3월 때부터 24살이라고요? 적은 나이는 아니네. 확실하게. 군필 24살이잖아요. 네. 군필이고 24살에 2022학년도에 이제 전문대 입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2년 정도 늦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2년 늦었다고 나 진짜 뭐 인생 끝난 거다, 뭐 포기해야 된다, 하지 말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더 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DTD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면 2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남들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싶다. 자, 본인이 이런 말 했어요. 자,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목숨을 걸 필요는 없으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건 자,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목숨을 걸 필요는 없으나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다는 건 바람이잖아요. 목표는 바람이 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내가 늦게 들어온 만큼. 예.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대학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해야. 그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 대학생활 잘한다는 기준. 네. 학점 잘 받는 거예요. 전공 자격증. 네. 제때 취득하는 거. 오씨. 이거 또 이렇게 되네. 아, 짱나. 자, 제때 취득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학점을 잘 받아야 돼. 학점은 4점대, 4.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학점 무조건 4점대 만나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그 아마 학교 가시게 된 전공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내가 배우면 따야 되는 것들 무조건 따셔야 돼. 네. 그러니까 학점은 무조건 4점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4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4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앞자리 주세요. 앞자리. 그 강의실 가면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있잖아요.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앞에 앉아. 왜냐하면 저도 앞에 앉았거든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학점이 다 높아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학점이 다 높습니다. 네. 제 앞에 앉은 사람들 학점 다 4점대였어요. 저도 4점대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 4.3이었어요. 1학기, 1학기, 1학기 때. 그 앞에 4.5도, 4.5, 4.5 만점도 있었어. 평균은 잡으면 한 4.2일 거야, 아마. 물론, 그 고등학교 때도 앞에 앉는 성적이 좋죠.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앞자리 사수예요. 일찍 와가지고 무조건 앞에 앉아. 그냥 앞에 계속 앉게 되면, 아, 저 사람 자리는 그냥 원래 앞에 앉는 거구나. 그냥 굳어져요. 대학교나 고등학교 똑같아. 앞에 앉는 게 유리하는 거는. 앞에 앉고 교수님한테, 앞에 앉으면 그만큼 이제 집중을 잘 되고,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많아요. 바로 물어볼 수 있어. 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무조건 앞에 앉아야 돼. 이게 전문대도 마찬가지야. 뒤에 앉으면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교수님도 사람이라서 앞에 앉은 학생들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지, 뒤에 있는 학생들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앉아요. 알겠죠?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 그냥 최대한 많이 찍고, 많이 물어봐요. 레포트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과제 같은 건 바로바로 물어봐. 그러면서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해요. 그러면 맞을 수 있어. 예, 이것도 대학생이라는 생활이라는 것도 나는 전략적으로 가요. 전략적으로. 그냥 왔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됐고, 나이 추결 학점 자격증.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네. 일단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렇게 잡으세요. 아, 학점, 자격증.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괜찮은지 안 되는지 장담 못 하겠어요. 지병지가 두 개 있는데 그건 내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못 하겠어. 그리고 그거는 뭐 아무래도 꿈은 이루어진다니 뭐세요? 아무래도 아예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니 뭐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또 가봐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올 개근한 사람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예. 올 개근한 사람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학점을 일단 1순위를 잡았냐면요. 학점을 1순위를 잡았냐면 자격증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따면 돼요. 나중에 채워도 되는데 학점은 학교 다녀서 한번 내려가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내려가면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학점이 딱 나온 순간 이거 물을 수가 없어요.
자격증은 내가 7번, 8번 엎어져. 따기만 하면 장땡이야. 8번 떨어졌다고 그 핸디캡을 안 줘요. 근데 학점은 그 점수 막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는 순간 그게 계속 남는 거예요. 평생 남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무조건 잘 만든다는 생각. 학점을 1순위 잡아요. 학점을 1순위를 잡은 다음에 자격증을 가는 거야. 자격증은 졸업하고 나서도 따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많은 기업들이 학점을 많이 봐요. 전문대 뽑는 직종에 학점을 봐. 네. 물론 학점과 자격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학점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학점을 따고 학점을 잘 받은 상태에서 예, 자격증을 따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학점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학점만은 학점만 신경 써서 자격증 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선순위가 학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자격증은 아예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따놓으면 취업에 좋은 건가요? 예, 요거 답변 드릴게요. 물론 자, 자격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자, 되도록이면 전공이 맞고 취업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위주로 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공 자격증을 요구해요.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 님은 전문대로 가잖아. 전문대로 가면 보통 엔지니어나 그 내가 가는 분야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설비나 아니면 시스템을 다루는 쪽으로 가면 그쪽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무거나 있는 자격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전공 분야인 자격증을 맞추고 그 외적으로 부수적인 자격증을 따야 돼. 네. 그 과를 가서도 분명히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과를 나왔을 때 이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최대한 전공에서 써먹을 수 있는, 취업에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1순위에요. 그걸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내가 전공 분야가 좀 떨어져 있는 자격증, 근데 필요할 만한 자격증, 그렇게 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그냥 많이 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물론 없는 것보다 나아요.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냥 자격증은 많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자격증을 쓰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뭐 소프트웨어를 간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아주 저분이 좋은 얘기 하셨네. 그리고 취업이나 전공 분야는 교수나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내가 좀 주디님한테 가장 우려가 되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주디님이 본인은 아실 거야. 본인 약점이 무엇인지. 저는 알거든요. 주디님의 약점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자기 주도적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특징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책임지고 뭔가를 내가 딱 정해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물어봐. 예. 자꾸 뭔가를 물어봐요. 여러분,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교수님 말만 믿고 따라하는 거야. 교수님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기만 싸우신 분이지. 세상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교육 중에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 인정받을 만한 분이 많은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을 분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내 먹고 사는 건 내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지금 정해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배웠을 때 어느 분야를 로드를 택하겠다는 것을 딱 기준을 정하고 수업을 따라간다거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시킨 대로 가겠다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우리 DTD님이 혼자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뭔가 흐름에 빠지지 못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책 같은 것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IT는요,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드러나는 거. 예. 근데 주디님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주디님도 걱정되는 게 그거일 겁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 시켜서 뭔가를, 시켜서 누가 지시받는 것만 따르고 살다 보니고, 누구한테 항상 물어보기만 했지, 내가 스스로 찾아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스스로, 스스로, 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맡아서 끝까지 해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예. 그러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에 맞는 자격증과 스펙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학교 가게 되면 굳이 대학 동기들하고 뭐 인사처럼 어울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 굳이 친목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다 폴리텍이잖아요. 뭐 이준희님 그렇게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외로운 많이 타는 사람도 맨날 뭐 술 먹자, 뭐 같이 그냥 게임이나 하자, 당구나 치자 있을 거예요. 대학교 가면 다 있어, 이런 사람들. 예, 대학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 다 있어요. 특히 님은 타지 생활 하잖아. 타지 생활하면 기숙사 생활 하겠죠. 아니면 자취를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외로움에 몸부리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왕따 알싸도 지내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올려내는 거야. 적당히. 내 공부하거나 내가 대학생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 어차피 졸업하면 남이에요. 예. 이 대학교 졸업하면 남이야.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학과를 나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신경 안 써도 돼. 특히 폴리텍은 취업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지. 뭔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 끈끈한 정을 과시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만 올려주시고, 예, 굳이 막 형 동생 하면서 뭐 으쌰으쌰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차피 여기 시간 후딱 갑니다.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막 이런 거 유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일단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만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여기 가시면 다 열심히 할 거예요. 폴리텍이 그래도 다른 전문대보다 나은 게 여기다 이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탱자 놀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어떻게 쓰든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학점 무조건 잘 받는 거 이게 1순위입니다. 학점을 잘 받고 자격증 취득 이렇게 가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폴리텍이면 주말에도 가능한 한 나오셔서 예, 시스 타거나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큐3에도 예전에 그 폴리텍 대학교 한번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밤에도 이제 실습하고 빨간 날도 나와서 실습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뭐 일반 대학교처럼 뭐 그냥 레포트만 쓰고 다 이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또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아마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를 많이 취득하셔야 돼요. 실습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개인 시간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 여기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뭐 주말에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주말에 다 하셔야 돼. 아마 여기 하시게 되면 뭐 취미생활이나 뭐 일반적인 대학교 캠퍼스는 좀 하기 힘들 겁니다. 네.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어떤 누구는 뭐 감옥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생활처럼 뭐 오후까지 하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오후 수업은 오후까지인데 저기 남아서도 이제 자격증 따려고 시습해야 될 거야. 아마 학점도 잘 받고 시습해가지고 자격증까지 따려면 저녁에 남아서 연습까지 해야 될 거예요. 빨간 날도 나와가지고 연습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준이님,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전문대고 님은 일반적인 전문대, 님 폴리텍이잖아. 일반 전문대나 폴리텍은 달라요. 전문대 분위기랑 똑같은 게 아니라요. 폴리텍은 다르다니까. 폴리텍은 남아서 그 자격증 따려면 산업기사 같은 거 따려면 수업만 해가지고 힘들어요. 수업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 꽤 난이도 있습니다. 뭐 커만이라든지. 수준 높아요, 그게.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따겠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부득이 내가 남아가지고 연습해봐야 됩니다. 한두 번,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늦게까지 하면 5시. 그러면 저녁 먹고 와가지고 한 9시까지 해야 돼. 왜냐면 문이 개방이 돼요. 이영규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요. 우리 에스테 주신 분.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님 연습 더 많이 하셔야 돼, 준이님. 님, IT를 여기 와가지고, IT를 여기 와가지고 처음 따는 거잖아요. IT 여기 와가지고. 오랜만입니다, 형규님. 처음 따는 거면 내가 불리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 님은 IT에 관심만 있는 거지, 기본적인 지식과 피지컬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제로 베이스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컴퓨터와 IT를 지식이 있고, 아니면 기본 자격증 따놓고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학과나 IT 학과가 있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IT 학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니보다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 아, 그래요? 학교를 떠난다고요? 그 졸업하시는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태반이진 않아요. 예, 태반이지 않아. 이 과마다 틀린데 소프트웨어는 나이가 젊으면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보일러나 연장만 치는 거. 아 축하드립니다. 한턱 쏘십시오, 현규님. 예, 저분 여러분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현규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예, 드디어 아유 석사죠 맞죠? 대학원. 아유 너무 쓰나 고생 많았는데 야 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대학교에서 야 석사까지 밟으시다니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업이 안 시달리시겠네. 이 일로 시달리시겠네요. 야 예, 노는 분이 다르신 분이죠. 예.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주인님. 그거 아셔야 돼.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아 박사 아 박사예요. 야 서울대 박사. 야 서울대 컴퓨터 공학 박사가 제 방송에서 야 제 유튜브에 와 시청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 자랑하셔야 되고 자랑하실 거면 아시죠? 예, 자랑하실 거면 떳떳하게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야 교수하셔도 되겠네요. 아무튼 자 사연도 돌아와서 그 주니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복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균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에스테 출신 분들은 역시 다르십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에스테 출신들은 다르네요. 예, 정말 다르네. 예. 물론 사람 학벌과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또 학교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연하고 상관없는데 그 축하할 거 축하해야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시간적 할애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폴리텍에서 배우는 레벨이 좀 높을 거예요. 초심자가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물어보거나 님이 연습 많이 해야 돼. 준이님 아셔야 돼. 내가 나이가 많고 거기다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쪽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팁을 드리자면 그 컴공 그러니까 이제 특성하고 마이스터거 이제 소프트웨어나 IT과 출신들 있죠. 네. 이 친구들 동생도 있으면 밥을 사줘서라도 어떻게든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친구 한두 명 같이 있으면 좋아. 분명히 아마 여기 이 폴리텍 들어갈 때 마이스터고 출신들 아니면 특성화고 출신들 요즘에 소프트웨어 학과 많거든요. 실업계도.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IT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좀 들어있을 거야. 예. 많아서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월어 살만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그 친구 알고 있다 하면 뭐 물질 공세를 하더라도 어, 좀 포섭하면 좋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 친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님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좀 어려운 걸 뭐 하면 좀 머리가 막힐 거예요. 네,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 한두 명 알아가지고 밥 사주고 뭐 좀 돈 좀 써요. 밥 사주고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뭐냐 하면서 내가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면 그 친구도 마음을 열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주리님이 아마 이제 개인 취미생활이나 이제 뭐
학교 끝나고의 생활은 좀 오늘도 포기하셔야 돼요. 폴리텍이면 거의 집체교육, 집체교육. 아마 수업 끝나도 실습실이나 자습실에 남아가지고 뭐 공부한다거나 실습 연습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난 하기 싫으니까 난 가야지. 수업 끝났을 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준이님. 절대로. 님이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그냥 가방 메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남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을 딸 수 있어. 그러니까 폴리텍에서 자격증 따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수업 끝나고 남아서 별도로 실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약간 대학 그게 전문대인데 야자까지 있는 거예요, 야자까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로. 약간 덜 빡빡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인문계 고등학교랑 그 약간 커리큘럼하고도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은 정도예요.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뭐 오후 4시, 5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쉬고 저녁 먹었다 바로 시즌 연습하고 한 10시까지 하고 보니까 저번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 다큐 3일에 그 폴리텍 대학교 나왔었는데 10시,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용접부였는데.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문 열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면 용접이었을까, 용접. 용접 분야. 그래서 학점과 자격증 두 개 다 완전히 내 거를 만들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예. 일요일 하루 말고는 일요일 하루 말고는 다 해야 돼요. 웬만한 4년제 대학교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수업 기본적인 것만 하고 놀고 다 놀고 해버리면 그게 취업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예. 아니, 그냥 기본 수업만 따르면서 나 취업 안 된다 해버리면 그거 굉장히 양심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로. 요즘에 옛날하고부터 4년제 친구들이 다른 게 저희 때 제가 대학생 때는 4년 친구들 맨날 놀러 다녔어, 맨날. 그냥 한 16주 있으면 한 학기가 16주 아니에요. 16주면 8주짜, 16주짜 이제 기말 치고 중간 기말 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5, 6주만 좀 열심히 하고 한 10주는 맨날 놀러 다녀. 그때 막 대학생들이 프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납니다. 졸업장만 따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뭐 취업하겠다 하면 이거 진짜 완전 도둑놈 심보죠. 예. 지금은 대학생활 뭐 수업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분이 났게 이제 뭐 자기 개발이니 스펙 쌓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때는 그나마 지금만큼 취업이 힘들지 않아가 4년제 친구들도 그냥 그냥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서 막 대기업이 그때는 가기 힘들었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뭐 규모가 있는 기업이 가기 힘들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방대를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대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한다 한들 지방대도 힘든 그런 시점이잖아요. 인서울도 힘들고 문과생들은. 그러니까 여기 가면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 준이님. 네. 그리고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어요. 우리 준이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습니다.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준이님?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눈 뜨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눈 뜨면. 그러니까 거기 하나면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학점, 자격증 이거 말고는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면 안 돼. 세상에 뭐 세상 뉴스가 어떻게 돌아오고 뭐 연예인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일절 신경 쓰면 안 돼요. 예. 약간 들어가면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야,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따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주리님 이왕 들어가신 거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고 네네네. 저분이 또 프로 질문왕이거든요. 프로 질문왕. 또 말씀하신 거 있지 않나요? 이것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회사는 좋지 않을 확률이 크죠? 안 좋습니다.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할게. 안 좋아요. 대부분 뭐 폴리텍에서 중견기업에 대기업 가는 케이스는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산학협력을 추천서가 들어오는 경우. 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있죠. 뭐 대기업에서 그 여기과 몇 명 추천해달라고 추천서 넣어주는 경우 있어요. 그 산학협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경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컷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유리한 건 사실이야. 이번에 올해 초에 그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저기 파주에 있는 LG 디플에서 이번에 대량으로 뽑았잖아요. 예, 대기업에서는 좀 거기 놀랍게도 이 불경기에 사람 많이 뽑았어요. 예,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에 그 산학협력대 있는 이제 학교에 추천서를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그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만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너 여기 한번 내봐라 추천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괜찮아. 예. 근데 그 외의 경우는 별로예요. 그 외의 경우. 예. 요즘 같은 시기엔 산학이 좋죠. 어떤 특정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거. 연계되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성적만 좋으면 서류는 프리패스입니다. 그럼 면접만 잘 보면 돼. 보통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서류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산학협력에서 추천서 넣어주면 웬만하면 서류는 프리패스란 말이죠. 왜냐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면접만. 네. 이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기업에서 산학협력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무나 산학협력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고 자격증 좋은 사람들만 선별해가지고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이 좋아하죠. 맞춤으로 뽑는 거니까. 그냥 아무나 개나 산학협력으로 사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엄선해서 이제 학과에서도 얘를 보내야 우리 학과에 먹칠하지 않겠다. 잘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좋아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가 산학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내 스스로 취업기를 파는 거. 내가 그냥 누구 도움 안 받고 그냥 스스로 그냥 공고 봐가지고 지원하는 거. 네. 그 형님도 아시겠지만 산학이 그냥 뭐 서울에 나왔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학점 몇 프로, 뭐 자격증 취득자, 학교생활 성실히 한 사람. 이 조건을 채운 사람들에 한해서 제의가 들어오는 거지. 학교 맨날 나오는 듯 마는 동안 자격증 안 따고 시험 엎어먹고 교수님한테 대들고 누가 그런 사람 산학시켜주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S대 출신인 형기님도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S대도 산학하겠다고 많을 겁니다. S대도 학점 관리 못하면 취업 안 되는 거 똑같아요. 학점 관리 안 되면. 네. 그래서 뭐 내가 교수님한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좋은데 다이렉트로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 한 50명 있으면 한 두세 명 정도?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자기 살 길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왜 폴리텍이나 대학교에서 왜 취업 게시판이라는 데 있거든요. 취업 게시판. 거기에 나온 기업들은 다 안 좋아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거기에 나온 기업들은 그냥 일손이 부족한데. 아마 거기도 있을 거야. 취업 게시판이라고. 물론 거기가 다 나쁘다 볼 수 없지만 대부분 나빠요. 우리 직업훈련학교도 보면 취업 게시판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데는 그냥 일선이 후달리는 곳이에요. 일선이 후달리는 곳이라서 자꾸 이제 뭐 폴리텍이나 직군 같은 데 자꾸 뽑아달라고 이렇게 조르는데. 예. 정말 좋은 데 가려면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내봐야 돼. 예. 누구한테 자꾸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부딪혀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 한번 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 더 이상 내 혼자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될 때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든가.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받지 마세요. 내가 한 10군데 100군데 냈는데 도저히 날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서 뭔가 하기에는 한계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든가. 그게 아니면 하지 마요. 예. 당연히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의존해야 되고 교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교수님한테 맞아 내 인생을 다 배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고 사는 건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준이님, 앞으로 이제 우리 프리텍 대학생활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예,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